봅시다. 미분을 정리합시다. 자, 4번 보시면 틀린 사람 시연아 다시 1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시연이가 두 개 말해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2가 3이더라.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 연속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극한값 이꼴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뭐? f 프라임 얼마? 1이 3이다. 하나 더. 이거 꼭 외워야 된다니까. 한 조건에 두 개 나오는 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에 1을 넣었을 때 0이 되므로 분자에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f1이 2라는 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TV라고 적어드린 건데 하나의 함수값, 이거 하나의 식에서 두 개를 찾아내야 돼서 애들이 놓치기 쉬우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걸 A, B, C 이렇게 얘기하면 F 프라임 A는 C다. F A는 B다.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와가 이해돼? 그래서 F 프라임 1이 3이니까 Y는 3, X-1, 1,2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 이게 답. 이렇게. 그럼 밑에 거는 밑에 거는 하나밖에 안 줬네요. 4-2번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a 플러스 2h 빼기 fa. 연우야 분모 적당해? 오, 어떻게 돼야 돼? 2 돼야 돼. 2 돼야 돼. 따라서 f 프라임 a가 얼마야? 2가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근데?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a가 2고 이게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게 2래요. 이게 2. 그러면 2x 빼기 2a 더하기 fa가 2x 플러스 6이라고 했습니다. 2a, fa 빼기 2a 이거 얼마일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4-2번은 너네들이 좀 싫어하게 생겼네. 중점률이 좀 낮게 생겼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x는 t에서의 접방은 그냥 국룰이야. 요 그냥 식이 이렇게 식이 필경 문제에서 요런 식이 딱 나왔을 때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x는 t에서의 접방이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임을 그러니까 이걸 세우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식을 보자마자 오케이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바로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8번인가요? 8번인가요? 여기는 질문이 별로 없네. 진짜 없죠 이거밖에? 8번 보시면 자, 8-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접선 중에서 요 둘을 연결시킨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8번 틀리신 분. 오늘 기울기 먼저 구해보자. 얼마냐? 3분의 마이너스 3 빼기 0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접점 x좌표 얼마냐? 어떻게 구하지? 어디에? 위에 y를 넣어. 그러면 뭐가 나와? y좌표가 나와. 이게 x좌표야? 기울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x좌표를 찾아야지 이 새끼야.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줬잖아 지금 이걸.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뭘 찾아야 된다고?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 f't라고 마이너스 2t라고 t는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3 지나간다고까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포인트는 접점의 x좌표 찾는 일. 접점의 x좌표 찾는 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는 이제 미분해가지고 마일이 되려면 t가 얼마여야 되는지 찾으라는 거고. 한 번 더.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자, x축의 양의 방향은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요 시초선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얘가. x축의 양의 방향. 이거랑 45도 이룬데. 이렇게 해가지고 45도래. 오늘 이거 무슨 뜻이야? 뭐 알려준 거야? 4분의 8이라는 거 알려준 거야? 자. 아니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야.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 탄젠트 각도가 나오면 지금 삼각함수 파트 빼놓고서 직선에서 동수원에서도 많이 나온다. 직선에서 x축과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얘기하면 이루는 각이 세타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 이렇게 보시는 거야. 요거 보자마자 얘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거 공수 2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각도 주는 거. 그래서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아저씨? 1. 그래서 기울기가 1이래. 접선의 방정식 찾으래.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 빨리 해, 니가. 이거 기울기가 1인 접방 어떻게 찾아? 이제 t라고 접점 x좌표를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y는 3t제곱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데? 야,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불러봐. 뭐라고 해?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그래, f't가 1이라고. 왜 ft가 1인데? 왜 이게 fx잔스? f't가 1이라고. f't가 1. 그럼 여기다가 그냥 t 넣는 거요? 어떻게 한 다음에 t를 넣는 거요? 6t-11. 요게 지금 1이라고. 따라서 t는 2고요. 오케이. t가 2면 또 여기다가 넣지 마라잉. 여기 y좌표 구해야 되는 거니까 2, 12, 마이너스 1이네요. 2, -1이 접점, 기울기가 1, y는 1, x-2 빼기 1. 정리돼? 진짜 돼 이제?
하면서 자꾸 쌤이 막 압박 면접처럼 막 자꾸 막 쪼니까 아는 것도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11번. 11-1번. y는 x 세제곱 플러스 ax 2x제곱 플러스 ax가 2x제곱 플러스 ax가 접선이 요 새끼래요. 3x 플러스 8 요렇게. 야, 이거 푼 사람들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풀었나? 궁금하네. 혜수야, 이거 어떻게 풀었니? 풀었어요. 못 풀었어. 이거 푼 사람 11-1번. 시연이밖에 못 풀었어? 시연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T랑 어. T 플러스 8 이렇게 잡고 좋아. 자, 첫 번째 풀이 두 개의 풀이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풀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는 게 국룰이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t에서의 값이 서로 뭐 할 거야? t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넣은 거랑 저기에 넣은 거랑 서로 똑같겠지?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더하기 at와 3t 플러스 8이 무엇한다? 같을 것이다. t에서 둘이 만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그다음에 그 원수가 음. 3이라고 써요. 기울기랑 같은. 그러니까 야, 연우 다시 말해봐. f 프라임 t가 얼마야 여기서? 프라임 T가 이게 지금 접선이래. f 프라임 t가 그렇지. f 프라임 t가 3t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a인데 요게 지금 3이다. 문제 끝. 요렇게. 그래서 열림. 그래서 at 구하시면 끝.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일단 이거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t 곱할게요. a 소구하려고 뺄게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은 8 그러면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4는 0 4에 약수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마8 풀4 풀4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요. 인수분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t 플러스 2하고 최고차항 계수 1이기 때문에 t제곱 상수항 4기 때문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2차항이 t제곱이어야 되니까 2t제곱이랑 요 새끼랑 계산해서 t제곱 되게 마이너스 t 요렇게. 그럼 이 새끼는 허근가짐으로 노 얘입니다. 마이너스 2,2가 바로 접점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2를 지나가니까 근데 t만 찾으면 끝나는 거구나. t를 찾으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t를 집어넣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t가 마이너스 2인 거 찾아주시면 12 마8에서 풀4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구했고 자 다른 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풀이 근데 얘가 조금 복잡해서 이렇게 푸는 것도 맞아요. 보통 다 이렇게 푸는데 샘플 한번 보세요. 얘랑 뭐 한다는 소리예요? 접한다는 소리예요. 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3차랑 1차씩 이렇게 접하면 근이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근으로 나올까요? 중근. 얘는 중근, 얘는 실근에서 3개의 근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요 방정식의 근이 무엇인 거다? 알파, 베타, 베타인 거다. 요렇게. 그러면 세근의 곱, 알파, 베타, 제곱 3개 곱한 거 요거지. 마이너스 a분의 t. 혹시 3차 방정식 근각에서 한 게 아나? 알아요? 몰라요? 야 말해봐. 모르면 설명해 주려고 그래. 알아? 몰라?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한 게 모르는 사람? 괜찮을까? 바로 얘는 딴소리 할 텐데 알파 더하기 2베타는 마이너스 2 열리
오케이? 그래서 근 하나만 찾을게요.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베타를 집어넣으면 2 나누고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은 4. 그럼 요 아까 그 t 세제곱 그 식 나오는 거죠, 요거.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인 걸 찾았어. 마이너스인 걸 찾았으면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를 집어넣으면 돼. 이 새끼의 근이 마이 되네. 이거 마지막에 또 멍청하게 이렇게 푼다. 알파,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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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베타 세 개를 더하면 a 빼기 3이다. 이러고 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세 근 중 한 근만 알아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값 바로 구할 수 있지. 끝까지. 그러니까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시작했다고 해서 근을 하나 찾으면 나머지 한 근을 막 구해가지고 두근두근두근에 합해가지고 이거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근까지만 알면 그냥 대입해서 바로 A값을 구할 수 있겠지. 요렇게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간단해요. 뭐 한다? 접한 직선이랑 그 3차 함수랑 접한다고 얘기하면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갖는다. 선생님 접하니까 중근까지는 알겠는데 꼭 다시 한번 만나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안 만나면 허근이거든? 3차 방정식이 중근이면 두 개의 근이랑 하나의 허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과 하나의 허근을 가질 수 있어 없어? 허근은 무조건 세트로 나오는 거야. 두 개로 나와. 그러니까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나머지도 실근인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은 한 실근 두어 근이거나 아니면 세 근이에요. 세 실근이에요. 대신 같을 수도 있어서 3중근이 되기도 하고 중근 하나와 한 실근이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근은 한 개 아니면 세 개예요. 이렇게. 자, 11-2번. 얘가 얘 접선이래요. 와닿는 걸로 하세요, 지금은. 생각하기 더 편한 걸로. 자, 얘랑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첫 번째 풀이도 괜찮아요. 이것도 거꾸이 아니에요. 요거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으면 둘 다 t에서 만날 것이고 t에서의 y값이 똑같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일 것이고 연립해서 mt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난다. 이렇게. 아니면 x세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6은 0 알파 더하기 2베타가 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연립해서 문제를 주셔도 되고 이렇게 예진아 이해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돼요? 야 근데 박정 문제가 어려운데 너는 왜 박정 질문이 하나도 없냐? 그렇게 잘한다고? 박점이 이게 한 천만 설명 듣고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똑똑했었어? 야 이거 안 틀렸어? 박점? 14, 15 14, 15번 유형은 하나도 안 틀렸어? 야 그리고 18번도 엄청 어려운 유형인데 잊어봐야 되나? 18번도 애들 그렇게 못하는데 질문이 없네? 알아? 확실해? 봐봐 이게 14, 15 왜? 근데 그냥 안 풀었다고 하고 아니 어려웠어. 어려워서 안 풀었으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이 새끼야 14, 15는 괜찮았고 그래 이렇다니까. 이런데 이 새끼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거 원과 접선 혼자서 푸는 애들 진짜 드문데 진짜 똘똘한 건데 한 방에 혼자서 풀면. 근데 안 되잖아. 근데 왜 질문을 안 해? 숙제 안 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숙제 한 사람들은 왜 질문 안 해? 이 새끼들 안 했죠? 뭐 그러놓고서 좀 이따가 와가지고는 돌아가면서 다 18번 물어볼 거면서 너 뭐야? 토요일에 언니는 잘했다 했다. 아이고. AP 목요일에 AP 하잖아 그지?
봐야지. 한번 봐서 왜 나오고 봐야지. 들으면 배워. 야 이거 너네가 그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학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뭐 방송에서 하는 얘기나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나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을 때 막 수학은 막 혼자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봐야 되고 답지 보면 안 되고 막 이런 류의 가이드라인을 막 주잖아.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또 되게 많이 보시기도 하고. 근데 저거 일단 이게 혼자서 오래 고민해보고 뭐 예를 들면 선생님도 그러니까 쌤도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2 때쯤에는 이제 문제집을 풀면 모르는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둘씩 걸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안 풀리고. 그러면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막 한 시간씩 고민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급식 먹기 싫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학교 앞에 돈가스집 가가지고 돈가스를 썰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밥 먹고 오자마자 와서 푼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그 문제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였거든, 킬러로. 그래서 얘는 나한테 돈가스 문제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걔 보자마자 돈가스 그거 돈가스 그거 해서 그냥 이제 풀이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오래 고민을 했으니까 수능 볼 때까지 안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좋아. 근데 이게 그건 좀 상위권 중에 상위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 상위권 중 모르는 게 많으면 안 돼. 모르는 게 적어야 오래 혼자서 고민하지. 지금 생각해봐요. 풀 문제가 300문제인데 300문제 중에 50문제를 모르는데 한 문제를 1시간씩 고민하면 나머지 49문제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맞아. 근데 이해를 통한 암기 및 체화를 해야 해. 너네 지금 그 사이즈야. 많이 풀면서 그냥 이걸 문제를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해했어, 연우야? 기울기 주면 접선의 기울기를 주면 그게 F'T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F'T가 얼마라는 걸 이용해서 접점 X좌표를 찾아가지고 접점을 구해서 그냥 구해야겠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걸 계속 연습하면서 체화가 되면 나중에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쭉쭉쭉쭉 써진단 말이야. 아직은 그런 단계라서 일단은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은 생각보다 지금 너네 미적분 2도 빠졌잖아. 수능에서 수능 수학에 머리가 좋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이제 없어. 그러니까 진짜 얘는 진짜 친구들 중에 있잖아. 공부 조금 해도 막 되게 이해 잘하고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고 그게 고등학교 수학, 수능 수학을 잘 보는데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야만 잘 보는 게 아니야. 여기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IQ 2자리여도 괜찮아. 열심히 선생님 친구 중에 IQ 2자리인데 의사하는 애 있거든? 재수해서 진짜 멍청해. 너네는 진짜 잽도 안 돼. 내가 걔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설명해주면서 걔한테 욕을 몇 번 박았는지 몰라. 이해를 너무 못해서. 그리고는 이게 따라오는데 한참 걸리니까. 근데 진짜 너네들 정도면 수능 만점 맞을 정도의 머리는 돼. 수능 만점은 IQ 거의 보통 열심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 IQ 90만 넘으면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야. 고등수학은 대학교 수학이랑 다르게 뭔가 재능을 요구하지 않아.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히 쌓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바로바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과 내가 좀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만 좀 정리를 해주면 돼.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않으면 된다고. 근데 이제 너네가 지금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어려워지면 문제에서 무슨 말 하는지 조차를 아예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차분히 쌓아나가기만 하면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냥 1등 나오는 건 되게 기본이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답지도 중등부는 얘기 들어보니까 답지도 안 나눠주고 그냥 숙제 내주고 여기 와가지고 채점하면서 푼다더만. 그러려면 이제 일단 숙제가 적어야겠지. 그래야 그걸 다 할 거 아니야. 300문제 숙제를 내줬는데 채점을 하나도 안 해오면 4시간 동안 채점하고 고치다가 집에 갈 거 아니야? 설명도 못 하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적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답지 보면 안 된다고 부모님들한테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중등부하니까 엄마가 진짜 애 답지 줘도 되냐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베낀다고. 베껴? 베낄 거면 안 하면 되지 뭘 베껴. 그래서 아니 그 정도도 안 되면 어머니 공부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내가 반문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면 어차피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 못 할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필요할 때 답지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통제력도 없으면 어차피 뭘 공부해도 성적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일단 믿고 좀 맡겨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내가 좀 더 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중에 있지 않아? 저기 다른 반에 있어, 다른 반에. 그래서 근데 너네 지금 최대한 그냥 너무 고민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배운 걸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는데 지금은 일단 완전 처음인 친구들이 많잖아 무조건. 그래서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좀 습득이 된 문제들을 차분히 이렇게 빨리빨리 풀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제들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이제 그 대신 복습은 진짜 잘해야 돼. 이게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으면 그 차이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쌤이 이해까지는 시켜줄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까지는 시켜줄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시켜주면 너네가 이제 집에 가서 따로 정리를 하면서 다음번에 혼자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쌤 그 고1반 애들 되게 못하는 반이라고 그랬잖아. GB인데 걔네 GB도 GC인데 GC에서 시작한 애들인데 걔네들은 복습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를 7번, 8번씩 풀어줘. 계속 틀리니까. 그러면 풀 때마다 무릎을 다쳐서 그거 이러는데 다음에 또 나오면 그게 또 그건지 구분을 못 한다고. 이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이게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이게 머리가 좋고 그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으면 반드시 혼자서 정리하면서 다음번에 이게 내가 나왔을 때 혼자서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좀 똘똘한 애들은 선생님 제자 중에 그 반포 선생님 강남에 있을 때 반포 고등학교 다니던 여자 중에 대학교를 미국으로 간 애가 있었거든. 근데 걔가 미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 고등학교 성적을 본다 그래서 수학을 내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서도 과외를 따로 해줬었단 말이야. 근데 걔가 미술을 하루에 4-5시간씩 해 연습을.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적잖아. 근데 걔가 반포 문과에서 전교 한 3등, 4등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걔가 진짜 잘하는 게 뭐였냐면 많이 지금 쌤이 가르치는 애들보다도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아. 시간이 워낙에 적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3권, 4권을 푸는데 내가 오답노트를 만들어주잖아. 오답노트를 만들어주면 보통의 친구들 못하는 애들은 반도 못 풀고 한번 틀렸어. 그래서 설명을 듣고 고쳤어. 근데 오답노트를 주면 이제 풀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못하는 애들은 반도 못 풀어. 근데 내가 걔 하면서 놀랐던 게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주면 거의 대부분 다 풀어. 그러니까 한 번 설명 듣고 자기가 정리하는 걸 되게 잘하는 거야. 정리를 잘 하니까 다음번에 나오면 그 문제를 푼다고.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시험도 수능도 범위가 막 그렇게 넓지 않고 막 새로운 게 막 툭툭툭툭 나오지 않아. 난 대부분 있던 거에 살짝 변형하거나 꼬거나 내신은 무조건이고 수능조차도 신유형이라고 해봐야 매년 하나나 2개밖에 안 나와. 처음 보는 게. 그리고 그런 것도 요새는 내지 말라고 해. 사교육 조정한다고. 뭔가 이렇게 더 알아야.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때 막 대학교 수학까지 한 애들도 있었거든. 그래야 본고사 잘 보고 뭐 그 학교별 논술이나 구술 면접 볼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요래서 대학교 선행까지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시험 문제도 되게 수능 문제도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너네 때 안 그래도 이번에 88 맞았다고 제자 하나가 고맙다고 연락 왔었는데 너네보다 못하는 방상국 여자였어. 12월 달에 만났는데 진짜 여기 지금 전체 통틀어도 너네보다 못하던 애였었는데 근데 진짜 걔도 열심히 했거든. 정리 잘하고 꾸준히 계속 복습하면서 그래서 차분히 올라와서 수능도 이번에 1 떴는데 이제 국어가 2 떴는데 바탐이 4 떠가지고 재수를 한 해 만에 지금 이러고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걔가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만 해도 고등수학은 다른 과목보다 양이 많아서 그렇지 정리만 잘하시면 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지금 막 한 문제를 자꾸 막 엄청 오래 고민하고 낑낑거릴 만한 사이즈가 아니고 일단은 차분히 계속 내가 아는 것들 정리하고 모르는 것들 설명 듣고 다시 또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정리를 추론을 잘하는 것보다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 너네들이 보는 문제들이 대부분 내신 문제들이 정리선에서 끝나. 보인 거 빼놓고는 내가 추론을 해가지고 이거 완전 처음 보는 상황인데 혼자서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추론하는 문제가 보인 거 빼놓고는 거의 없어. 나와도 한 문제고. 근데 그거 하나 틀린다고 해가지고 1등급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어차피 그건 전국에 있는 애들 다 거의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그리고 모르는 거 그리고 다 물어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야 14, 15, 16은 괜찮아? 그냥 넘어가도 돼? 14, 15, 16 중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너는 접선의 교육에도 몰라서 여기 다음부터는 다 못 풀겠구만. 알았는데 긴장하시고. 아이씨, 또 그런다. 진짜예요. 봐봐. 자, 보세요. 그럼 진짜 괜찮다고? 17, 18만 해? 네. 자, 17번 보시면 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다.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대칭축이 1인 이런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한테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 있대요. 뭐 이렇게 하나 보네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나. 그 두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 두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포인트는 뭐였냐면 접점의 x좌표를 찾는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단 하나만 그려놓고 얘로 풀면은 아마 두 개가 다 나올 것 같거든, 식에서. 이렇게 접점의 x좌표는 t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접점의 좌표가 지금 두 개 있어서 하나는 t1이라고 쓰고 하나는 m이라고 쓰고 하나는 n이라고 쓸게요. 이게 접점의 x좌표예요. 이렇게. 그러면 m, 어디 지나갑니까? m제곱 지나가고요. n, 어디 지나갑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빼기 5를 지나가요. 나는 mn을 알아야 돼요. 난 지금 mn을 지금 찾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자, 요 새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2m이 되겠네요. x제곱 미분하면 2x고 x좌표가 m이니까 대입하시면 요 새끼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2n 더하기 2가 되고요. 이게 지금 서로 같은 선이니까 같아야 되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또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다 이용했으니까 자, 이 새끼의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여기에 미분해서 이걸 넣는 것도 있고 여기에 미분해서 이걸 넣는 것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더 구할 수 있을까요? 저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m-n분의 m제곱 더하기 n제곱 빼기 2n 플러스 5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요게 쉽네요. m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연립이차 방정식이야. 대입해가지고 문자를 소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2m은 n-n 분의 아직 이용하지 않은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해봅시다. 자, 아직 이용하지 않은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2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제곱 바로 그냥 전개할게요.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5.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랑 얘랑 곱할 겁니다. 4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6n 플러스 2는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더라.
넘어가시면 2n제곱 빼기 2n 빼기 4가 0이라 n제곱 마이너스 n 빼기 2가 0이라는 소리 되고 그래서 n은 2나 마이너스 1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선생님 아까 그림 2개 그렸는데 지금 이렇게만 해가지고 나머지 선을 찾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너는 생각을 안 하겠지? 생각을 그게 별로 없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2개 나왔어? 내가 그린 요 상황도 봐봐. 야 여기도 요 정도까지도 알면 진짜 좋은데 여기도 어차피 n, n제곱이라고 놓을 거고 여기도 어차피 n, 이렇게 놓지 않을까? 식 세우는 건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n 값 구했죠? y는 f 프라임 저기 이거 여기 위에 있는 거 구했죠? 도함수 이겁니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접선의 기울기고 x 빼기 2분의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y는 마이너스 1 하고 x 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죠.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고 그냥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8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선을 2개 써주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렵다. 17번이면 요 정도면 내신에 나와도 애들이 맞추는 애들이 20%가 안 된다. 고등학생도 요거 풀면 맞추는 애들이 20%가 안 돼요. 저 원각 18번도 내가 그래서 지금 너네 당연히 틀렸을 거라고 얘기한 게 저게 정답률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고딩도 풀려도 18번 유형.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거 17번도 되게 어려운 유형 맞아요. 근데 이해는 됩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동시에 접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그렸다. 혼자서 풀 때도 혼자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을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접점의 x좌표들만 알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접점의 x좌표가 2개 나와가지고 그래서 2개 나왔으면 당연히 난 2개의 식만 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첫 번째 식은 m을 여기 미분한 거에 넣은 것과 n을 여기 미분한 거에 넣은 건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리고 2점이 있으니까 직선 위에 2점 사이의 기울기 또한 똑같을 것이다 해가지고 문자 2개씩 2개로 연립해서 그냥 끝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2번은 똑같네요. 3차라서 조금 더 복잡하겠네. 17-2번도 해볼까? 자, y는 x세제곱 그래프 정도는 기억 좀 해주세요. y는 x세제곱 그래프 정도는 야, y는 x랑 y는 x제곱을 알잖아. 그럼 y는 x세제곱이랑 x4제곱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y는 x세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발 더 나가면 y는 x세제곱이랑 y는 x제곱이랑 야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 이렇게 걔도 0,0이랑 1,1 지나가지 y는 x제곱도 이렇게. 그럼 유준아 y는 x제곱은 어떻게 생길까? 얘랑 똑같이 생길까? 아니면 얘보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까? 얘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까? 밑에서? 왜? 위에서 생깁니다. y는 x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왜 그런지 추론 가능한 사람. 야, 2 같은 거 2번 곱하는 게 커, 3번 곱하는 게 커? 2. 3번 곱하는 게 크지? 2분의 1 같은 거 2번 곱하는 게 커, 3번 곱하는 게 커? 2번 곱하는 게 크지? 그래서 영합 봐봐. y는 x의 n제곱은 0,0이랑 1,1을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다 y는 x 빼놓고는 전부 다 곡선이야. 이렇게 생긴 곡선이거든. 이 오른쪽만 보면 왼쪽이 지금 짝수제곱은 이렇게 생기고 홀수제곱은 이렇게 생깁니다. 전부 다. 내제곱도 이렇게 생겨요. 이차 함수랑 모양 자체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를 갖는 것 정도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냐면 문제 좀 나오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지성아 여러 번 곱할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1보다 클 때는 여러 번 곱할수록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x의 제곱은 이 위쪽으로 와야 됩니까? 이 밑에 쪽으로 와야 됩니까? 이 가운데로 와야 됩니까? x의 제곱은? 제일 밑에 x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근데 x세제곱 그래프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뭐 설명을 해드리면 도함수가 3x제곱이에요. 즉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함수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양수라고요.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라고요. 그럼 뭐만 해요? 증가만 합니다. 어떻게 증가합니까? 0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0에서 딱 0이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고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형이 이렇게 생긴 게 y는 x세제곱 그래프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세요. y는 x제곱은 어떻게 생겼는지. y는 x처럼 원점 대칭이고요. 증가함수고요. 그 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이거랑 위로 4칸 올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공통 접선을 이렇게 갔는데요. 그러면 접점 x좌표가 포인트니까 여기 접점 x좌표를 m이라고 잡고 여기 접점 x좌표를 n이라고 잡읍시다. 접점의 방정식은 접점 x좌표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m세제곱 플러스 m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n세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첫 번째 3n제곱 그 다음에 3m제곱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x세제곱 플러스 4기 때문에 도함수가 똑같아요. 도함수가 똑같아요. 미분하면 4는 없어지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n인데 m이랑 n이랑 같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입니까?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아주시고 아까 한 거 있죠?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얘랑 f 쪽이 3m제곱이랑 또 똑같다. 자, 마무리는 m-n분의 m세제곱 빼기 n세제곱 빼기 4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n값 구해주시거나 m값 구해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야, 중딩 때 지금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시험 봤던 내용 중에서 이게 꼭 나오는 게 원과 접선에서 야, 우리는 중학교를 잘 보내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중학교 도형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원과 접선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생각하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그러니까 도형마다 매번 이용하는 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서우야? 내저번의 반지름이 얘기가 나오면 무슨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나? 내저번의 반지름,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 중등이 약해. 유준아,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 얘기가 나오면 뭐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쓰는 게 제일 많아. 물론 내저번 얘기가 나오면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고 막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막 있잖아. 그 중에 메인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게 메인으로 떠올라야 되고 그럼 얘 접선은 유진아 접선은 무슨 생각이 들어? 원의 접선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쌓여 있어야 된다고 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등변 삼각형은 뭐 하고 싶냐? 이게 국룰인 보조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매번 쓰이는 보조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쓰고 싶냐? 내리는 게 이거 그 육모나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거든요. 이거 재작년 육모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등변 삼각형 하면 여기 수성발 내리는 게 국룰입니다. 그럼 요거는 소연아 뭐 하고 싶어? 뭐가 쓰지? 중심과 접점을 연결시키면
그게 접선과 수직이라는 걸 무조건 사용할 겁니다. 점 얘기 나오면, 접선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점우주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야, 요렇게랑 요렇게가 접한다고 했지? 접한다 했어잉? 접한다 했어잉? 그럼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됩니까? 중심이랑 연결시켰을 때 수직될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이 빨간색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요? 미분하면 되지. 이 빨간색 기울기는 여기 x좌표를 알려줄 테니까 얘 x좌표를 이 3차 함수나 2차 함수를 이용 미분해가지고 빨간색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그런 다음에 중심이랑 얘랑 연결시키면 그 기울기가 뭐가 될 거야? 수직이 될 거야. 얘를 이용하는 거야, 얘를. 그래서 이 새끼들은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자, 봐봐. 풀어줄게. 1,2에서 접한다고 했어요. 4차 함수가. x 4제곱 플러스 1이라는 4차 함수가 1,2에서 원이랑 뭐 한다고 했냐면 접한다고 했다고. 여기가 1,2라 했다고. 그때 원 넓이가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한 거야. 자, 중심의 x좌표가 0인 건 알겠죠? y좌표를 알아내기만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y좌표를 한기라 어떻게 찾자는 거야? 얘랑 얘를 연결시킨 기울기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이 됩니다. 해서 문제를 끝내면 된다고. 그럼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요 노란 선의 기울기가 F'1 아니야? 네. 얘 기울기가 F'1이잖아. 근데 얘 기울기는 뭐 할 거야? F'1이랑 수직일 거잖아.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H 구해주면 끝나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생각보다 애들이 진짜 어려워하고 못 풀어요. 이거 간단하지 않나요? 아까 그 앞에 문제보다 훨씬 더 식도 짧고 얘 예쁜데? 그래서 원과 직선이 접한다고 얘기했을 때 접점이랑 중심을 연결시켜서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듯이 원과 3, 4차 함수가 접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똑같아. 여기서 접한다는 건 접선을 공유한다는 뜻이야. 이 새끼랑 이 새끼가 접한다는 건 접선이 똑같은 선이라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접선을 그린다면 중심과 접점을 연결시켰을 때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이 됩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바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 이거는 한번 듣고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18-2번도 대신 여기서는 접점의 x좌표를 안 알려줬어. 이건 알려줬으니까 조금 더 쉽고 18-1번은 접점의 x좌표를 문제에서 줬으니까 좀 쉬워요. 근데 18-2번은 접점의 x좌표를 안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준다고 해서 뭐 못 풀 건 없겠죠. 내가 t라고 잡아버리면 되니까 원이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어디서 접하는지를 안 알려줬으니 나는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라고 잡을게요. 접점의 x좌표. 그러면 당연히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5,3이라고 했으니까 접한다,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 수직이다 이걸 이용할 거라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는 t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거랑 얘 기울기 F'T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2t죠. 마이너스 2t는 F'T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얘랑 곱하면 얼마 된다? 파이 된다. 그럼 접점의 좌표가 그냥 나와서 문제가 끝나겠지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거 처음 보면은 다들 리컷 당하는데 이거 정리 잘 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네, 내신에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오답률도 되게 높고요. 무조건 나온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신에 나왔을 때 2등급, 3등급 이하는 무조건 틀리고요. 2등급 중에서도 그래도 좀 곧장 하는 애들이 맞추고 2등급 밑으로는 거의 다 틀리는 문제예요. 1등급 문제까지는 안 되고
1등급 유형이 저겁니다. 22번, 23번. 저기 23번은 답이 항상 2분의 1이라서 이게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와요. 23번은 여기 세타 나오는 미분계수 문제는 전부 다 답이 2분의 1이에요. 전부 다 답이 2분의 1인데 보시면 여기 더 중요한 걸 나중에 할게요. 23번이 덜 중요하거든요. 오늘 요새 옛날에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선생님 때는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아예 답이 맨날 2분의 1이라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23-1번 답이 2번이고 23-2번 답이 4번이에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키는 대로 합시다. H분의 FA 플러스 H는 여기다가 A 플러스 H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빼기 FA는 A 세제곱이겠죠? 이게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를 만족시킨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무엇이 됩니까? 3X 제곱이 돼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볼 거 없이 3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뭐 안 될 거 없죠? fx가 x세제곱이고 f'x가 3x제곱이니까 문제에서 왼쪽은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구하라고 얘기했고 오른쪽은 뭐 구하라고 얘기했고 f'x에다가 a 플러스 세타 h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값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 식을 이용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극한 활용해서 계속 얘기했죠. 이 새끼는 정의역이라고 x좌표라고. 그러면 이걸로 이루어진 함수가 여기에 와야 되는 거라고. 리미트, 야 예진아 좀 나가라. 이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바로 극한의 기본 구조였어요. x값이 이렇게 되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구조였어요. 그럼 당연히 지성아 h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는 정역이 무슨 함수인 겁니까? h인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세타를 이 식에서 h로 표현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세타를 h로 표현만 해주시면 끝나요. 자, 해볼게요. 전개하시면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h 플러스 3ah제곱 플러스 h 세제곱 이렇게 되고 a 세제곱 사라지고 h는 약분되겠죠. 그래서 3a제곱 플러스 3ah 플러스 h제곱 3a제곱 플러스 6a 세타 h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3a 제곱 사라지죠? 맞아. 나 지금 세타 구하고 싶어요. 세타가 뭔지가 궁금해요. 아이씨. 저걸 먼저 할 걸 그랬네. 잠깐만. 이거 펼쳐. 지금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세타를 구하고 싶어서 3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양변 저쪽 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일게요. 그 다음에 a 넘어갑니다. 그리고 h 나눠줍니다. 이게 지금 세타예요. 이게 지금 세타.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자 h도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세타는 0하고 1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세타가 양수야. 이 새끼도 양수야. 그럼 이 새끼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얘가 양수래.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돼버릴 테니까 음수 되겠지. 그래서 이걸 플러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A도 H도 세타도 범위를 준 거예요. 지금 뿔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라고.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자, H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0 집어넣으면 A 빼기 A니까 0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이 됩니다.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 이건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통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통분. 그래서 통분해 주시면 통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얘가 3분의 3a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3h분의 분자는 루트 3a 제곱 플러스 3ah 플러스 h 제곱 빼기 3a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돼요. 그럼 이번에는 무슨 꼴이 됐냐면 0분의 0꼴이 되었습니다.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연우야 뭐 하에서 뭐 하는 거였어? 약분해서 대입하는 거였죠. 아 이거 루트 3이네요. 루트 3이네요. 여기가 지금 루트 3분의 루트 6새끼예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3h분의 여기가 루트 3a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0분의 0꼴이니까 소야 그냥 유리화 시켜서 약분 치면 문제 끝나는 거. 유리화 시킵시다. 유리화 시킬 때 쌤이 그래서 봐봐.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계산이 기본적으로 고등수학은 계산이 중학교 때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긴데. 그래서 내가 이거 0분의 0꼴 설명할 때 함수의 극한 활용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길어서 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a 되고 여기가 3a 되잖아? h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 새끼가 루트 3a 되고 이 새끼가 루트 3a 돼서 빼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루트 3a 더하기 루트 3a라고 써달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루트 3a 더하기 루트 3a로 써달라고 했던 거 이거 기억납니까? 다 쓰지 말고 식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여기는 3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약분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0을 집어넣어 주시면 h에 그럼 루트 3 루트 3a 더하기 루트 3a 2루트 3a라고 쓸게요. 2루트 3a 분의 분자는 3a만 남습니다. 따라서 6a분의 3a 이렇게 돼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계산이 어려운데 답이 항상 2분의 1이라서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게 계산이 어려운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세타 나오는 극한 얘기는 전부 다 답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는 편이라 좀 편하게 해보시고 정리할 때 이 정도 연산이 익숙해지면 고등수학 탑 찍을 수 있어요. 요 정도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고등수학 때 탑 찍을 수 있어요. 특히 요새 보인고는 연산으로 많이 조집니다. 50분 내에 못 풀게 하려고 시험지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계산을 지저분하게 하는 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산 빨리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면 잘 안 늘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풀어보던가. 근데 늦게 공부한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지점은 계산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빨리 잘 안 늘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숙제 많잖아? 빨리 풀어야 되잖아? 빨리 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바로 채점하려고 하는 게 빨리 풀면 실수합니다. 그럼 실수하면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바로바로 좀 찾아주셔야 돼요. 찾고 다음번부터 실수하는 것도 너네 맨날 실수라고 퉁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실수하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내가 맨날 실수하는 건 선생님이 맨날 실수하는 건 나 고등학교 때 맨날 실수했던 건 여기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있을 때 여기 부호를 자꾸 안 바꾸고 자꾸 뭐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되게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걸 알면 당연히 나 전개할 때 뒷부분 자꾸 안 바꾸니까 그거 한 번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나가는 거라서 제발 부탁인데 실수했어요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못 풀었어요 라는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늘어요. 이게 지금 대치동에 있는 애들 다 너네만큼 하는데 공부 그 중에서도 바로 스카이 가는 애들도 있고 재수 3수에서 스카이 가는 애들도 있거든. 지금 너네들이 하는 양이 보통 이제 대치동에서 하는 애들 수준의 양을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송파에서는 너네만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좀 하고 어중간한 애들은 대부분 요거보다 훨씬 적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양치기가 안 되려면 양만 많이 풀고 이게 실력은 안 느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열심히 했어. 되게 많이 풀었고 누구 못지않게. 그래서 선생님 보인고 제자 중에는
저기 중간고사 볼 때 15건 나한테 넘어왔는데 얘가 선생님 저 중간고사 지난번 시험 볼 때 중간고사 볼 때 15건 풀고 들어갔어요. 수학 문제집 그 시험범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근데 몇 등 했어? 그랬더니 200등 정도 했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 일단은 했다? 그러고는 일단은 근데 처음부터 아니 그게 너무 모순이잖아?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처음부터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걷다 대고 거짓말 치지 마 이 새끼야 뻥치고 있네 그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애가 내가 싫을 거 아니야 이게 전반을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자기는 15건씩 풀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을 우리 반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 참 안타깝다 이번에는 잘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켜봤더니 오답 정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풀어요. 그리고 풀면서도 지가 아는 것만 풀고 지가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면서 15건을 풀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난 진짜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 새끼 보면서 그리고는 나한테 욕 뒤지게 먹고 그 다음 학기 때 또 넘어갔거든요. 다른 선생님한테. 그래서 걔는 뭔가 되게 좀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머리가 나빠서 수학이 내가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약간 그런 사회적 가면을 좀 쓰고 싶었나 봐. 그래야 엄마한테도 어이구 우리 아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좋은 유전자를 못 물려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랑받고 싶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진짜 미친놈 새끼. 나 보면서 욕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차피 야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이렇게 15번을 푸냐. 내가 지금 너네가 예를 들어서 시너지를 풀었다? 내가 시너지 오답을 줬다? 시너지 오답을 줬는데 오답 노트를 거의 못 풀어요. 왜냐면 채점하면서 틀린 것들을 안 고치고 그냥 그 다음 문제집 해서 권수 채우기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15건 풀고 내신 들어가는 애 그 타이틀이 이제 친구들도 막 보면 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러거든. 고인고 가면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수부심이나 막 이렇게 문제집 부심 그리고 뭐 강의 부심 나 누구한테 수업 듣는다 막 이런 거 나 대치동 가서 뭐 한다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성적은 200등 300등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대치동에도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진짜 난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다 선생님 탓이고 다 부모님 탓이고 약간 이런 애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너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었죠? 잡소리가 많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죠? 아무튼 계산을 의식적으로 빨리빨리 늘리려고 그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 기탄 수학 할 수는 없잖아요. 빨간 펜이나 막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구몬 막 이런 거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의식적으로 숙제하면서 좀 빨리 풀려고 하고 대신 풀고 나서 바로바로 채점해서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빨리 풀려고 하면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그래야 빨리 늡니다. 많이 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기분 나빠요. 진짜 나빠요. 그러면 적고 싶어져요. 고등학생들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새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은 나는 많이 했는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세상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엇나가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조차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똑같은 문제니까 안 할게요. 밑에 것도 똑같은데 답은 2분의 1이에요.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의 계산에 좀 익숙해지게 직접 해보세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정도 계산 긴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좀만 힘내봐요. 자, 요거 평균값 정리 문제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내신용이 이거 진짜 내신에 실제로 나오는 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내신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형들이 나와서 한 번 더 정리해주긴 할 텐데 나왔으니까 이건 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만한 유형인데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요준아 생각해봐.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x 값이 계속 커지면 미분계수는 계속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잠깐 여기서 문제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 예를 들어, 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더하기 1 이런 함수가 있어? 얘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요 새끼 무한대로 가면 요 함수의 함수값은 계속 뭐가 나와? x값이 한없이 커지면 이 새끼 극한 얼마야? 1이지. 그 얘기가 뭐야? 요 함수 나중 되면 이게 x값이 계속 커지면 계속 1만 나온다는 소리야. 그 값이 계속 1만 나오니까 1인 거야. 1에 계속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요것도 무슨 뜻이야?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나중에 가면 계속 x가 커지면 계속 3만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야, 평균값 정리가 뭐였어? 얘네 둘 사이에 있는 이렇게 두 점을 연결시킨 평균 변화율이랑 가운데 있는 미분계수가 서로 똑같다는 거였지? 그럼 가운데 있는 미분계수가 계속 3이면 그럼 평균 변화율도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수야? 3. 끝. 답은 12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유준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자, 평균값 정리가 뭐였냐면 a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b-a분의 fb-fa가 f'C랑 똑같아지는 C가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요 새끼 값이 x가 한없이 커지면 무조건 3만 나온대. 미분계수가 3만 나온대. 그럼 무한대로 갈 때 평균 변화율도 뭐만 나오겠어? 3만 나올 거라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요거에서 보고 x좌표가 이거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얘를 보면서 x좌표가 x구나 하고 찾아주시면 돼. 이해됩니까? 그럼 x가 한없이 커지니까 이 정도 개 커지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을 연결시킨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없이 커졌을 때의 미분계수는 only 3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지. 그럼 평균도 당연히 뭐가 된다? 3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 분자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유준아? 분모 얼마야? 분모가 4니까 분자가 12여야 3이 되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하얀색 부분은 12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오답률 이거 평균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1등급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값 정리는 애들이 다 어려워하고 다 못하는 건데 그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너네 풀었을 거야. 알고전에서 C 구하는 거.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 구해라. 그거는 2등급, 3등급짜리들도 맞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1등급 유형으로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겁니다. 무한대로 갈 때 미분계수 줄 테니까 무한대로 갈 때 평균 구해봐. 문제예요. 그럼 무한대로 갈 때 미분계수가 3이면 무한대로 갈 때 평균도 무조건 3일 거야. 이유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는 무조건 똑같은 게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미분계수가 계속 3만 나오면 평균도 3만 나온다는 뜻이 될 거고, 그래서 얘를 평균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x좌표 분모에 써주시면, 이게 안 변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분모에 4를 세로 나눠준 거니까 분자에 4를 세로 곱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 값이 3일 테니까 답은 12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평균으로 바꾸고 싶다. 미분계수 알려줬고 y값들의 차이를 주면 x값들의 차이를 분모에 깔아서 평균 변화율로 바꿔주시면
미분계수가 계속 3이라는 건 평균 변화율도 계속 3이라는 뜻이라서 답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 그냥 바로 보이나? 유준아 밑에 거 답 얼마냐? 이렇게 그냥 바로 보이시면 돼요. 유형 정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으면 돼요. 소혜 이거 이해돼? 야 이거 이해되냐? 이거 어려운데? 22번 어려운데 이해돼요? 지금 여기 18번이랑 22번은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고 정답률도 되게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 22번이랑 18번이 제일 중요해요. 22번이랑 18번. 나왔을 때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라서. 자, 정리해보시고 설명은 40분부터 이어서 할게요. 지금 열심히 듣는 거 같아. 진짜야? 이게